꾸준하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연습을 해보고 싶지만 직장부터 집안일까지 참 쉽지가 않죠. 일과를 마무리하고 나서 어느덧 밤 9시가 되면 하품도 절로 나고 피아노 뚜껑도 문을 못 여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쁜 일상일수록 짧은 시간에도 유의미하게 집중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꼭 필요해요. 오늘은 제가 현재도 수십 명의 학생들과 직접 실행해 보면서 효과를 체험하고 있는 연습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과 질을 추구하는 네 마디 연습법인데요. 시간 대비 큰 성장이 일어나는 연습법이니까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연구해 왔던 좀 독특하지만 효과가 좋은 피아노 루틴 공부법도 소개를 해놓았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되게 명작곡가인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아름다운 소품을 많이 쓴 걸릿이라는 작곡가의 리틀 왈츠라는 곡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해요. 처음 하는 제가 그 네 마디 연습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선긋기인데요. 음의 방향이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샵이 두 개 있는 곡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 이렇게 파악을 하셨으면 그 다음엔 음을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실 거 아니에요. 첫 음이 레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겠죠. 자, 이럴 때 직접 이 음이 움직이는 거를 시각화하면서 얘는 음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꺾어주고 또 내려가니까 아래로 그려주고 꺾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네 마디만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 반주를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 다음에 음이 여기 임시표가 붙었다가 또 제자리 왔다가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음이 움직이는 방향은 계속 아래 음에서 위로 상행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네 마디를 보시면서도 아, 오른손은 음이 하고 상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 손의 동선도 떨어지면서 이쪽에서는 올라가는 식으로 움직임을 바꿔줘야겠구나라는 거를 몸속에서 먼저 체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음은 임시표가 붙긴 했지만 여전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구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왼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첫음들을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로 쌓아 올리는 구조죠. 그 다음에 임시표가 있을 땐 얘를 좀 더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이음에서 제자리 됐으니까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 네 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이 곡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합치게 되면 올라간다고 오른손 예상했었으니까 그 다음 하고 또 오른손 올라가 주죠. 하지만 왼손은 계속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런 구조로 이 곡을 이제 일종의 머슬 메모리처럼 방향을 시각화를 하고 내 몸도 그 동선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은 초기에 되게 구조가 잘 잡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5, 6, 7, 8마디를 보시면 앞이랑 되게 유사하죠. 여기도 밑으로 떨어지죠. 여기도 레도시 레도시. 결국 얘는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음이 하나가 다른 음이 나왔죠. 아, 여기서 지금 나오던 구조가 여기 하나 달라졌구나. 악보 읽기랑도 좀 관련이 있죠. 그리고 4분음표로 간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 얘는 좀 특이한 애네 하고 별표를 하나 쳐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왼손을 또 봐주시면 여기도 지금 4분음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계속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이랑은 임시표 위치가 좀 달라졌다는 게 좀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읽어주면 그 다음 음 하나 떨어졌는데 미의 샵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에 여기 조표의 샵이 있었으니까 하고 임시표 똑같죠. 얘는 이 두 개가 또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에 의해 파악을 해도 벌써 8마디를 구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6, 7, 8을 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악보를 보시더라도 선긋기 방법을 활용하셔가지고 음의 패턴과 이 움직임을 파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쉬운 것과 더딘 부분을 파악하시는 건데요. 이게 보통 어떤 형태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이제 임시표가 바뀔 때 여기서는 임시표 없었다가 임시표가 나타나고요. 여기도 있었다가
없었다가 여기서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이런 음이 달라지는 요소들 있죠. 이때 이런 것들을 먼저 눈에다가 익혀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샵이 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면 얘를 깜짝 놀라서 이제 포지션이 확 바뀌면 사실은 이게 악보 단순히 읽는 문제 같지만 이게 점점 익숙해질수록 손이 어느새 이 포지션에 익숙해지면은 음악 자체가 부드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미리 봐주면서 손도 그 위치를 자연스럽게 준비를 해주면 또 제자리니까 준비를 해주는 거죠. 또 내려가죠. 계속 이어갈게요. 여기죠.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얘는 동일하니까 같은 동네 머물겠구나 이런 식으로 손을 준비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동선이 차르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오른손을 한번 봐주면 한 다음에 얘와 얘의 다른 점은 뭐죠? 이 샵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레보다는 얘가 좀 더 음이 위에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손 자체도 살짝 위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이 레보다요. 그 다음에 얘는 반복이니까 한 다음에 요런 데서 준비가 안 되면 갑자기 쿵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고 슬쩍 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고 미리 가 있죠. 둘, 셋, 둘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거 다시요. 바뀌는 음도 대비되고 요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번호가 바뀔 때도 보통 당황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서도 얘가 2번이라는 게 준비가 미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휙 바뀌면서 지금 제가 약간 그 삐그덕거리는 거 보이시죠? 해서 미리 와 있어야 이 음이 정확하게 또 갈 수가 있고 동선도 부드럽게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아노를 치실 때도 이 한마디에서 마디에서 마디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우리가 한마디를 보면 그 마디에서만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시선이. 그래서 이 첫 마디도 보시면 이렇게 이 끄듬을 보면서 또 다음 음을 보면서 이 손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스르륵 손이 동선이 이어지면 좋아요. 그러면 하면서 미리 손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음이 또 와 있어요. 이렇게요. 또 미리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왼손 준비해주고 또 A샵 오른손 출 준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미 잘 칠 수 있는 부분과 제가 말씀드렸던 임시표라던가 음이 방향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손가락 번호가 예상치 못하게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마디와 마디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대비를 못하면 그 연결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연습하실수록 음악적인 처리들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시간에 대비해서 연습 효율이 극대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손의 중심을 잡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왼손을 보시면 이 음이 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패턴이라고 우리가 읽긴 했지만 얘는 시, 레, 파, 라샵, 도샵, 파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패턴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코드화시키면서 여기 가장 받침이 되는 음 이 음이죠. 그래서 이 음을 이 패턴별로 중심을 주는 거예요.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5번 손가락과 그 다음에 가장 이 패턴을 시작하는 음과 일자로 맞춰줘요. 그 다음에 손을 바른 자세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 쳐주면서 이 형태를 계속 부드럽게 그리고 안정되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를 침과 동시에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 A샵에다가 손가락 일자를 해서 덩어리 만들어준 다음에 그대로 얹어주죠. 그 다음에 또 라. 그러면 패턴 하나로 중심 하나를 잘 잡아줌으로 인해 나머지 한마디에 있는 두 음들이 아름답게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마디의 동선을 잘 익히게 되면 그 다음 다음 마디도 구조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구조는 결과적으로 똑같고 음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도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
가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요렇게 가주시는 거죠. 그럼 오른손도 비슷하게 적용하면 얘가 레도시아파가 다른 거긴 하지만 이 리듬이 이어지면서 이 두 마디가 한 덩어리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여기서 중심은 한 3번 정도 손가락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중심을 잡고 이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올라간다 하면서 얘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그를 하면 음이 떨어지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동네에 머무르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부분도 하고 결국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서 여기를 갈 때도 갑자기 쿵 하고 자세를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슬며시 한 중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동선을 짜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음과 음과 인접하게만 잘 짜주셔도 훨씬 음악이 더 연결되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소리를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소리를 갖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더 살짝 건반에 다가가듯이 터치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조금 더 터치를 다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보다 왼손을 좀 더 줄이면서 얘가 사자, 생쥐 이렇게 해서 반주는 반주의 기능으로 좀 더 소리를 줄여주면 하면서 이 주인공이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이렇게 음악적으로 좀 더 다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원리로요. 성극기 그리고 쉬운 것과 더딘 부분 구별하고 손의 중심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됐을 때 훨씬 기본적으로 어떤 곡을 만나시던 간에 기본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그런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이런 네 마디 범위 내에서 원리를 잘 파악하시면요. 그 뒤에도 작곡가가 관련된 그런 같은 맥락 안에서 곡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뒤에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악보 읽기부터 음악성을 다듬는데도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정해두고 막 헉헉거리면서 연습하시기보다 이렇게 짧은 네 마디 그리고 조금 더 유사한 8마디까지 확대를 해가시면서 핵심을 정말 파악하는 그런 눈을 기르시다 보면 악보를 딱 보고도 읽는 것부터 그다음 다듬는 것까지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연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악보 읽기부터 그다음에 음악을 예술적으로 만드는 부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